반갑습니다. 프라임 법학원에서 범죄학 강의를 맡고 있는 김옥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72기 범죄학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73기 시험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서 반드시 합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자고요. 자, 금년 이 범죄학은 처음으로 새롭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다른 과목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는데 범죄학에서 실패해가지고 금년 시험을 아깝게 놓친 사람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나도 실감했던 것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공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요령을 터득시켜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 말 한마디가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완전히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다 더 정확한 방향을 잡고 헤매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합격을 이뤄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 출제 경향을 예측을 해보면 그 해답은 한마디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앞으로 2, 3년간 범죄학의 출제 경향은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학이라는 과목 특성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범죄학은 새롭게 형성되는 과목이에요. 그렇지 기존의 어떤 헌법학이라든가 형사학이나 뭐 경찰학 이런 다른 과목들처럼 완전히 정립된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범죄학 이 교과서가 2종이 새롭게 출간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범죄사학 이론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소개되면서 새로운 어떤 이 범죄학 교과서가 출간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범죄 이 경찰 경위공채 출제 방식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사법시험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처럼 문제 은행 출제 방식이 아니라 시험 직전에 이제 복수 교수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 내에 2사람 내지 3사람이 출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 이제 출제 위원으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출제 유형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정말 이번 시험 준비할 때 법령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금년 시험에서는 법령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내년 이후에도 이 범죄학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법령 관련 문제는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문도 많이 제기하고 상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은 그것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금년에 출제를 담당했던 교수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어떤 범죄학적인 측면에서만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봐야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금년처럼 출제했겠지만은 이제 금년 지나가지고 내년 내후년 가면서 이 출제 자료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 법령 관련 문제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 기존의 법학 문제라든가 경찰학에서 다뤘던 법령 출제 유형보다는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학이라든가 경찰학에서 법령 문제 출제했을 때는 무슨 법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세부적인 어떤 수치라든가 뭐 필요적 규정이냐 의무적 규정이냐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출제 중점이 됐었죠. 그렇지만은 당분간 이 범죄학과 관련해서 법령 문제
이런 것은 세부적인 거 법 조문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학 관련 그 제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그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금년에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기존에 형사정책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다뤄졌던 그런 거 법령 관련 유형들 이런 것들은 대폭 삭제를 시키고 새로운 어떤 그 변화에 맞춰서 법령 준비도 최소한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그 출제 범위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이론들 이런 것들도 계속 새롭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출제된 것 보면은 이제 그간에 이 형사정책에서 다뤘던 그런 그 지식들을 기반으로 한 문제 이것은 24문제밖에 되지 않았어요. 16문제는 그간에 형사정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 변화는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학이 다른 이 기존 과목들처럼 완전히 정형화돼 가지고 기출 문제만 충분히 이 숙지를 하더라도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범죄학에 있어서는 적어도 4, 5년 정도 기간이 경과돼야만이 그런 안정된 정형화된 과목으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범죄학 강의하고 있는 저 같은 이제 이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정말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은 금년처럼 보다 더 치밀하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준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준비 방향 및 요령과 관련해서 소개를 하면은 금년에도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이 자랑처럼 제시했지만은 3순환에서 다른 교재하고 거기에서 보충했던 이 문제까지 해가지고 400문제를 제시를 했었는데 400문제에서 100%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득점 한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1순환에서부터 차례차례 꾸준히 이렇게 준비한 그런 수험생들은 상당수가 이번 범죄학 시험에 있어서 37개 이상 득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룬 내용들이지만 1순환 강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2순환이나 3순환 아니면 아예 그냥 교재만 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그렇게 고득점 하지는 못했던 것이 입증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범죄학이라는 것은 그간에 잘못 알려졌던 상식이 단순 암기 과목이다 이런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범죄학이라는 것은 사회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법학과 같은 그런 논리적인 학문보다도 오히려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학에 대한 그런 준비 인식 방향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1순환 강의에 있어서는 기본서 단순 요약서가 아니라 기본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런 여러분들이 범죄학을 공부하는 것은 학문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수험에 맞는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다루면서 거기에 OX 핵심 정리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서 강의에다가 OX 핵심 정리, OX 핵심 정리 이것은 이제 금년에도 2순환 강의와 3순환 강의에서 이제 OX 핵심 정리 해가지고 제시를 해줬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 이미 나갔던 교재니까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년 출제된 그런 내용 OX 핵심 정리에서 거의 똑같이 지문이 발췌돼 가지고 출제된 문제도 아주 많고
그리고 거기서 다뤘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 금년 문제 다 커버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2순환, 3순환에서 이제 그 자료를 배분했지만은 금년에는 이제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순환 강의하면서부터 이제 OX 핵심 정리도 같이 부교재로 제시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2순환 강의에 있어서는 객관식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실전에서 이제 그 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득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컬이에요. 그래서 2순환 강의에서 다루는 객관식 문제, 이것은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사하면서도 다양하게 그런 훈련을 해나간다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득점 훈련이 이제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순환과 2순환에서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금년처럼 이제 약 400문제 정도의 최종 마무리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40문제 중에서 38문제 이상은 득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금년처럼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나도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금년 문제도 이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금년 범죄학 출제 비중을 분석을 해보니까 경찰청에서 제시했던 출제 비중이 범죄학 일반 이론이 10%로 제시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범죄 유형론 10%, 범죄 원인론 50%, 범죄 대책론 30% 이렇게 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이지 그대로 확실하게 이제 지켜져야 할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 계략적인 기준이었을 뿐이지 그대로 출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금년에 범죄학 일반 이론에 있어서는 4문제 출제하는 것이 출제 기준이었지만 거기에 3문제를 추가시켜 가지고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학 일반 이론 이것은 거의 20% 가까이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범죄 유형론 이것은 이제 5%밖에 출제하지 않았죠. 그래서 2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범죄 원인론은 이제 정확하게 20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범죄 대책론은 12문제가 정확한 기준이었는데 1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범죄 유형론과 범죄 대책론에서 적게 출제된 것이 바로 일반 이론에서 추가돼 가지고 출제가 됐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출제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이러한 출제 비중에 비례한 만큼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나가는 것이 경제적인 준비법이 되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범죄학 일반 이론 7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 범죄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관련 이론들이 2문제가 출제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범죄 원인에 관한 이론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범죄 원인론이 22문제 정도 출제됐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출제 비중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합격 점수를 득점을 해야지 출제 비중이 낮다고 해서 그러한 내용들 공부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 비중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들이 그런 것은 철저히 잘 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득점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합격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믿고
그 선생님들께서 제시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그대로 커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을 금년에 다시 한번 나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좀 참조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거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시험 준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어떻게 출제가 이루어졌었는가 하는 것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금년에 이제 이 새롭게 이 범죄학이 출제가 되면서 예상했던 것은 대부분 이제 이 다른 학원이라든가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범죄학은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리고 출제 범위도 기껏 해봤자 기존의 형사정책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약서 위주로 간략한 어떤 문제집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했었던 건데, 딱 1번 문제를 대하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1번 내용으로 출제가 됐던 거 이것은 기존의 어떤 그 수험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고, 기존의 형사정책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전혀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이제 새로운 미국 범죄학 이론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몇몇 교재, 뭐 교과서로는 한 가지 교재, 그리고 수험서로는 지금 내가 제시했던 그 교재에서만 근거해서 그 출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내가 이제 어떤 거 상담을 받았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뭐 현실적인 상황이니까 내가 좀 구체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서 그 수강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학원에서 그 수강을 했던 학생인데, 그 친구도 이제 정말 지금 이 경찰 간부 경위 공채 시험 3년째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다른 과목들은 충분히 기초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금년에 새롭게 제도가 바뀌면서 경찰학이라든가 형사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난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목도 아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해 주는 범죄학 선생님 말씀을 믿고 자기는 요약서 위주로 해가지고 그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대로만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 그런데 범죄학에서 자기는 13문제를 틀려가지고 다른 과목들 2-3문제씩 틀려가지고 충분히 합격 수준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 범죄학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낙방이 됐다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고 앞으로 그 공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을 했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이 금년에 이제 이 4년 동안에 그간에 이제 어렵게 합격을 이루지 못했다가 금년에 이제 합격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내가 강의 시작하려고 했을 때 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간의 상황 이런 것을 솔직히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금년이 오수다. 그래서 금년에 정말 합격을 이루고 싶다 하면서 이제 그 상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도 내가 제시했던 것이 정말 이 범죄학이라는 것은 단순 암기 과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출제 방향도 지금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그런 방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나를 믿고 따르려면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제 그간에 공부해왔던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내가 이제 분석을 해주면서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으로 빠져드는 그런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책하면서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기본 강의에서부터 커리대로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 내용 이것도 이제 내가 지금 이 전국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이거죠. 전범위 모의고사 여기에서 이제 1회 2번 문제의 해설로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 이론을 하면서 이 OX 핵심 체크 28번 문제에서 이제 자세히 해설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봤던 내용이 딱 1번 문제에 나오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 확신이 들더래요. 나는 이번에 범죄학 확실하게 고득점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신감도 붙고 해가지고 그런 컨디션 가지고 이제 다른 과목 가지고 풀고 하니까 정말 이번에 생각보다 훨씬 더 고득점을 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 공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내가 실감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이 5번 문제였죠.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다른 거 수험서라든가 기존의 형사정치 교과서 이런 데서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그 기본서를 새롭게 범죄학 시험에 맞춰서 이렇게 대학 교과서로 저술을 하면서 이걸 그 기본 강의 교재로 사용을 했었고 이번 강의에도 사용하죠. 그런데 지금 이 교재 181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기본 강의 하면서 강조했듯이 이 새롭게 범죄 생물학 이론에 있어서는 현대 사회 생물학에 근거한 새로운 어떤 그 지식을 묻는 문제 이런 것이 분명히 한 문제 이상 그 출제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여기 그 내용을 소개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에 보게 되면은 양가로 1번 해가지고 세로토닌에 대한 신경화학적 연구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및 조현병 환자를 포함하여 반사회적 성향의 사람들의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보다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핀란드의 상습폭력범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도 낮은 세로토닌 수준의 충동성 그 통제를 낮은 세로토닌 그 수준이 충동성 통제를 약화시키고 과잉행동 경향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이것을 이제 OX 핵심 체크 이런 데에서도 발췌해 가지고 또 한 번 그 강조를 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지문에 지금 그 출제가 이루어진 이 내용들 이게 지금 저 정답은 그 3번이었죠. 그런데 방금 읽어줬듯이 지금 경찰을 위한 그 범죄학 131촉에 근거해 가지고 그대로 그 출제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지금 기존의 범죄 생물학 이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정답은 고더드의 칼리카크가에 관한 연구예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기본서에서 그대로 발췌해 가지고 출제됐다고 할 정도로 출제가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기본서 166페이지 보면은 마틴이라는 군인이 전쟁 중 정신박약 여인을 그 상대로 아이를 가지게 했고 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게에서 알코올 중독자, 뇌전증 환자, 정신박약을 이제 지적 장애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정신박약으로 범죄를 범한 사람들과 범죄 성향을 가진 180명 이상의 후손들을 발견했다. 마틴은 전쟁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명망 있는 가문의 여성과 결혼했고 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게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위를 지니며 살아온 496명의 자손을 파악했다. 고더드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퍼져나온 이 두 가게의 비교를 통해서 유전이 인간의 특성을 결정하며 교육이나 좋은 환경은 정신박약자를 정상인으로 바꿔놓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 자, 이 내용 그대로 그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단순히 요약식으로 이제 이 덕데일의 그 주쿠가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고더드의 칼리카크가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덕데일의 주쿠가의 연구 그리고 이제 뭐 고더드의 칼리카크가의 연구 이것만 암기했던 사람들 같으면은 이거 둘 중에 어떤 정답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범죄학 시험 준비를 요약서만 가지고 준비한다는 것은 합격 점수에 이르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합격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준비하는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기본서를 가지고 충실하게 사약적 상상력을 함양시켜 놓은 뒤에, 그러니까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리걸 마인드를 형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범죄학에 있어서도 사약적 상상력 수준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응용 문제를 풀면서 정확하게 합격 점수 맞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커리 단계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출제 유형, 그리고 이런 출제 유형 같은 경우도 내가 이 문제집 보시면 알겠지만은 새롭게 출제할 분들 위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대학 현직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시는 교수분들께서는 정말 현실적인 상황이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나 자기 강의하는 그런 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어떤 연구 이런 것은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처럼 갑자기 이렇게 출제 의뢰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가장 신뢰가 가는 그런 수험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참조해 가지고 문제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 출제 시스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문제집이나 기본서가 앞으로 이 출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 금년에 정말 보람되게 그런 것들이 많이 적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에 어떤 분들이 주로 출제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항상 내년 73기 대비해서도 그럴 거예요. 금년처럼 시험 직전에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정도에서는 그에 예상되는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충분하게 제시를 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내가 25년 동안 이제 사법시험 강의를 지도하면서 터득했던 그런 기법이라든가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양스럽게 이런 좋은 성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도 더욱더 겸손하게 그래서 철저히 분석하고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결코 실망이 되지 않는 그런 강의와 교재를 이루어 나가도록 약속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범죄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40문제로 돼 있는 이 문제들 한 문제 한 문제 이제 분석을 하면서 공부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 자랑하기 위한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내 자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심어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금년에 정확하게 이런 적중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준비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공부 요령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러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강의를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실전 강의를 듣기도 하지만은 인강으로 이렇게 수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상담도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금년에도 내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합격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했었듯이 금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질문도 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연구소 팀장 조교를 맡고 있는 사람이 사법시험 1차 시험을 3번 합격할 정도로 아주 기초 실력이 잘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강조하는 것이 너도 수험생활 해봤지만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답변을 받았을 때 그런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또 그 다음 단계 집중해 나갈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새벽이 됐건 뭐 밤중이 됐건 아무튼 최대한 질문 올라오면은 이 5시간 이전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라. 그리고 이런 근무 시간 이외에 그런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맞는 수당을 충분히 지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다른 어떤 카페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페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정말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민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이 방향 그리고 이제 공부 내용 카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번호로 미리 카톡을 남긴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신속하게 거기에 맞게끔 상담도 하고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고 상담도 했던 사람이 금년에도 보니까 대부분이 다 합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남다른 그런 적극성과 노력이 없으면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 그래서 어떤 분야보다도 이 수험 분야는 인과의 법칙이 명확하게 잘 통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치열한 노력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이 득점할 수 있는 방향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라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도 한번 나태해지거나 이랬을 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금년에 시험이 한 해 늦어진다면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자, 우리가 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이 경제적 가치니까 1년 늦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 1억이 날아간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연봉 받지 못하고 1년 동안 돈 소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진급 기회라든가 이 근무 기간 이런 거 짧아지는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 기회 비용은 1억 이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나태해지거나 지금 어렵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좀 더 어렵고 이 힘들게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지 쉽고 편안하게 준비해 가지고 쉽게 낙방하는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다른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년 합격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어이 여러분들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그런 역할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이 한 문제씩 분석하면서 내년 시험에 구체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자고요.